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새로운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50제곱미터의 공간에 2층짜리 컴팩트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집을 짓는데 단 $1,000만 쓸 예정입니다. 아직 돈이 다 모이진 않았어요. 돈이 있어도 저는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하거나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해야 하죠. 저는 약간의 목자의 재고가 있어서 우선 그것부터 사용할 생각이고 돈은 최대한 아껴 쓸 겁니다. 물론 제가 가진 건축 자재 가격도 계산에 포함합니다. 공짜 자재로는 큰 집도 저렴하게 지을 수 있죠. 이런 단면 목재를 쓰는 건 그게 제게 있어서입니다. 다른 단면이 있었으면 그걸 썼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말을 줄이고 행동을 더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작업 과정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모든 것이 진지하게 하는 것이고 장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촬영 퀄리티가 높지 않지만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겁니다. 소리가 별로 좋지 않지만 제 목소리는 들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페도르 본다르축만큼 촬영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촬영 장비도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25mm 또는 1인치 판재는 흔히 사용되며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얇아 금방 마르고 건조됩니다. 주요 구조 프레임을 만들 때 바로 이 목재를 사용합니다. 예전에 이런 종류의 판재로 모조 목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결과는 저렴하고 튼튼하며 매우 곧게 나왔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폭이 150mm인 판재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 것은 헛간 뒤 창고 아래에서 10년 동안 놓여있다 보니 건조되어 폭이 145mm로 줄었네요. 집안일 용접 작업 중 모아둔 금속 앵글, 프로파일, 파이프 자투리로 만듭니다. 외부 크기가 120x 120mm인 심재를 용접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심재들을 가짜 목재의 1m마다 배치했고 3개의 판재를 심재로 6mm 지름의 가구, 볼트로 서로 고정했습니다. 판재들은 76mm 검은색 나사로 20에서 25cm 간격으로 조여주고 머리가 들어가도록 박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플랩 디스크가 달린 그라인더로 다듬으면서 모서리를 부드럽게 처리했습니다. 멋지게 완성됐어요. 일반 사람이 보면 분명히 170x 170짜리 진짜 두꺼운 목재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중에서 파는 금속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120x 120 프로파일 파이프와 12mm 스터드를 샀고 예전 고철값에 산 중고 150에서 60 프로파일도 썼습니다. 용접기와 그라인더로 이런 연결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구조가 영상만으로 불분명하면 도면도 추후 제공하겠습니다. 빔코어를 폐자재로 용접하기 귀찮으면 각도절 단위로 이 파이프에서 잘랐으면 돼요. 저는 금속이 다 떨어졌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예산을 극도로 절약한 거라 3m, 2.7m, 심지어 2.5m 천장 높이는 모두 불가능합니다. 1층 높이는 2m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지수에 맞춰 모조 목재로 4개의 받침대를 만들고 그 안에 용접 부품을 넣습니다. 코어는 연결 부품이 들어갈 공간만큼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있죠. 구멍을 뚫고 스터드를 고정합니다. 10mm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철거된 창고에 기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철거전의 창고가 여기 있는데 제 집은 창고보다 훨씬 더 예쁘고 좋게 나와야 합니다. 이 기초가 없었다면 수동옥으로 구멍을 뚫어서 콘크리트 말뚝 기초를 만들었을 것이고 아니면 제가 직접 제작하고 설치한 나사 말뚝을 사용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직접 만들면 매우 저렴하고 총 8개의 지지점만 필요하기 때문에 4개의 모서리 힘 지지대를 설치하려면 말뚝이 8개만 있으면 됩니다. 골조입니다. 이런 매립물을 만들어서 앵커로 기초에 고정했습니다. 제 목표는 약 10cm 높이 조절이 가능한 지지대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12mm 나사 스터드를 사용했습니다. 스터드는 여기서만 필요하고 저쪽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편의를 위해 수직 받침대를 설치하기 전에 기초 매입 부재에 연결 요소를 추가하고 길이를 조절하여 가로 모조 빔을 먼저 설치했습니다. 빔과 모서리 절단 작업을 편한 높이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받침대를 설치하는 작업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중간 받침대 4개에는 좀 더 간단한 조절식 매입 부재를 사용하고 설치 편의를 위해 미리 시중에서 구매한 빔 브래킷을 부착합니다. 빔에는 150/50, 데크는 25mm 판재로 제작합니다. 너트가 있는 나사봉을 이용하면 구조물을 조절하고 수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목재를 어떻게 매끄럽게 만들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작업은 플랩 디스크가 달린 그라인더로 처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그라인더로 작업해봤는데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디스크가 나무를 태워버리더군요. 큰 그라인더에 큰 디스크를 써도 문제가 있었지만 125mm 디스크를 쓰니 괜찮았습니다. 작은 그라인더에 속도 조절 기능이 있었다면 잘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진 도구로 작업하려고 합니다. 각도 절단기로 다듬으면 장식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전 현관 캐노피 작업 때도 느꼈죠. 이 작업은 체력이 많이 듭니다.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피트니스 클럽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은 돈이 들지만 여기서는 무료로 운동하고 결과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훌륭한 결과는 튼튼한 팔과 잘 다듬어진 판자입니다. 저는 한 교대에 25-145 크기 6m 판자 5개를 내면 모두 가공했습니다. 근무 교대는 물론 8시간이 아니라 5시간이었지만 그보다 더 오래 하기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건 아니었지만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가볍고 창의적인 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인팅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라인더로 판자를 더 효율적으로 다뤄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 경험이 있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세상과 공유해 주세요. 25mm 판재를 대패로 다듬으면 20mm로 얇아지지만 그라인더로 최소만 갈아 두께를 유지했고 63cm 간격 장선과 결합해 단단한 바닥이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목재 처리입니다. 저는 균일한 색상을 위해 다소 가격이 나가는 목재 방부제인 TEKS를 사용합니다. 저는 TEKS를 모든 목재 구조물, 목재 요소, 가능하다면 일부 비목재 요소에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TEKS를 쓰긴 하지만 훨씬 저렴하거나 공짜인 방법도 가능합니다. 폐유로 목재를 처리하는 식이죠. 영상 여러 개 봤지만 모두 좋다고 하더군요. 유일한 단점은 다양한 색상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칼루즈니차, 티크, 팔리산드르, 마호가니 등 다양한 나무 색상은 기대하기 어렵죠. 하지만 절약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데크처럼 판자를 7mm 간격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제 왜 모든 것을 폭넓게 조절해야 하는지 그 비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저가 주택건설의 현실성 검증일 뿐 아니라 우리 가족 사업 확장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은 주문 제작 방식으로 배럴 사우나와 그 조립 키트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의뢰인이 집을 주문하면 저는 실내에서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하고 조립한 뒤 현장 설치 또는 설명서 포함 셀프 조립 키트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적응력이 중요합니다. 세기초를 만들 때 극도로 높은 정밀도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상적으로는 예를 들어 신발장처럼 사전 조립 없이 키트 자체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립 전 상태로요. 정확히 말하면 가구가 아니라 부품입니다. 로봇이 만들고 포장했지만 어려운 조립은 우리에게 남겨두었어요. 위임이죠. 직접 조립하면 물류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게 이케아 등 기업의 성공 비결이죠. 우리가 직접 손을 댔기 때문에 이제 이건 가구가 된 겁니다. 더 이상 구멍 뚫린 판자들과 철물 봉지 뭉치가 아니죠. 이 가구는 우리가 만든 것이고 로봇은 단지 부품만 만든 겁니다.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자재는 판재, 파티클보드, MDF, 라미네이트, 베니어처럼 일정하지 않고 때때로 온기나 금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자재를 최고급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원가가 크게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외장재로는 울퉁불퉁하거나 껍질이 붙은 테두리가 없는 판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훨씬 저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아름답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자연 소재는 주방 가구에 컴퓨터로 딱 맞게 조정하기 어렵고 손으로 맞추는 게 더 정확합니다. 컴퓨터로 완벽히 만들려면 구현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고민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큰 상자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배송을 구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진짜 집을 조립하면서 사람들이 욕설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집이요. 유토피아일까요? 누가 알겠어요. 아닐 수도 있죠. 미리 맞춘 부품으로 조립하면 얼마나 빨라지는지 이 장면들이 보여줍니다. 같은 시간에 박공에는 몇 개 판재밖에 못 올리지만 미리 맞춘 부품과 도우미가 있으면 박공 전체를 조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우리 집의 골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집의 골조와 기초, 그리고 바탕이 완성되었습니다. 높은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는 구할 수 있는 가장 얇은 사각, 프로파일 파이프로 만든 대각선 지지대를 사용했습니다. 파이프 단면은 15mm, 벽 두께는 1.5mm입니다. 12mm 스터드 사용을 위해 연결 부품에 미리 구멍을 냈습니다. 첫 번째 버전에서 실수로 지지대마다 스터드를 만들었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보조 버팀대는 1층 벽을 건너뛰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가거나 지붕을 빨리 덮거나 나쁜 날씨에도 작업할 때 필요합니다. 프레임 기둥 사이 벽 공간이 채워지면 버팀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작업 중에 이게 일반적인 경량주택이나 별장이 아니라 이동식 주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결부는 모두 나사산이나 셀프태핑 나사라 분해가 쉽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리를 잡지 못한 젊은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아내는 땅을 사고 남편은 그 위에 집을 짓기로 할 수 있습니다. 땅을 사고 집을 지었지만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종종 힘든 재산 분할이 시작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 남편이 자신의 짐을 챙기는 대신 집을 해체해 새 연인 땅에 옮겨 조립하죠. 제 생각엔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은 경량주택 건축에도 일론 머스크가 픽업트럭 생산에서 이룬 혁신처럼 큰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제조사의 픽업트럭이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외관만 봐도 그 천재는 정말로 평범하지 않은 옵션을 선보였고 그만큼 비범한 특징들도 갖췄습니다. 전기 사이버 몬스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집 말고 다른 선택지는요. 벨라루스는 큰 집단 농장이 많고 토지 사유가 없으며 모든 것은 집단의 것이라는 소련식 사고가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 집을 쉽게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는 이동성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 그림 같은 호숫가처럼 아름다운 곳에서 땅을 따로 구입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장소를 정하고 나사 말뚝을 박은 뒤 트레일러로 집을 며칠 만에 옮겼습니다. 예전에는 고멜에서 이런 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도 들키기 전에 난로에 불을 피우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집을 당국에 등록해야 했다고 하네요. 모나스티렉과 야쿠보프카는 대부분 불법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반년, 1년이 지나면 집을 철거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영상 시리즈가 반응이 좋으면 저 스스로 이 가능성을 보여드릴 겁니다. 유튜브라는 공장이 꿈을 현실로 바꿔주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집 자재는 표준 3/6 차고에서도 겨울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통나무 사우나를 만들었을 때처럼 며칠 만에 현장에서 바로 조립할 수 있고 이웃들의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제가 짓고 있는 집의 유형을 자세히 설명한 프로젝트 소개 영상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끔 카메라 앞에서 검은 망토를 입는 이유와 믿기 힘든 절약을 달성하는 방법을 보시려면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에서는 날짜나 투자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획한 금액, 즉 $1,000에 비하면 지금까지 쓴 돈은 정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층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